안녕하십니까? 4월 증시 큰 이슈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 점검하고 또 투자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우리가 1월 초에 뵙고 한 석 달여 만에 이제 보는데 그 사이만 하더라도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아, 그렇죠. 1월 달에는 반도체, 은행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2월 달, 3월 달은 사실 시장은 좀 조정 내지는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업종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4월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잘 버티는 뭐 이유나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 3월 달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미국의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SVB.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던 거죠. 거의 3주 만에 이제 위기가 좀 확산이 이제 안 되고 그 3주 안에 뭐 코스피, 뭐 S&P 500 대부분 빠졌던 주가들을 많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아, 은행 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이제 안도감이 일단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발표된 뭐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들이 조금 잘 못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물가도 좀 꺾이고 고용도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수그러두는구나 하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페드의 긴축 사이클이 어쨌든 피크에 왔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시장이 뭐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연준 긴축이 뭐 어찌됐건 최근 글로벌 증시의 제일 큰 부담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보통 보면은 5월 FOMC에서는 한 0.25% 포인트 정도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뭐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기대 섞인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이사님 전망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 위기라는 게 한 번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한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대출 기준이나 대출 태도나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은 꺾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정부가 걱정하는 연준이 걱정하는 인플레 문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은행 위기로 인해서 그 연준 긴축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유효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의 물가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5%, 연준 목표인 2%에 비해서는 워낙 높기 때문에 적어도 5월까지는 뭐 금리를 올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동결을 하다가 생각보다 저희는 연말 전에 한번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올 안에요? 예, 그런 연준 의원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질 가능성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한두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국내 증시가 미국 뭐 나스닥이나 하는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보다 조금 우리가 더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배경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나타난 여러 위기들 중에서 제일 좀 우려 섞였던 그 걱정들이 결국은 은행 위기였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레고 사태, PF 사태를 작년 10월, 11월에 한번 겪으면서 좀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돈도 풀고 규제도 풀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보다는 그래도 은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매를 맞아서 조금 이제 준비가 되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면서 물론
조금 성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PER 지표는 17배, 18배. 예. 작년에 20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인데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들은 지금 뭐 다 10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고 우리도 뭐 그 정도죠. 예, 저희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12배, 13배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다른 국가들은 안 좋고 미국만 좋았기 때문에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가 굉장히 좀 강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은 뭐 중국이 조금씩 돈을 풀고 하면서 중국 경기 약간 좋아지는데 미국은 이제 서서히 다 빠지니까 미국에 있던 돈들이 또 미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오면서 세계 증시의 어떤 돈의 흐름도 미국에서 이제 약간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에서 뭐 국내 증시 또는 아시아 증시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리오퍼닝 이건 이제 기대는 꽤 크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약간 실망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뭐 대출 우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좀 본격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저희 투자자들이 정말 이렇게 좀 만족할 만큼의 그 중국 경기의 부양책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중국은 좀 성장의 목을 좀 마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지난 3월 2일 날 어쨌든 지준율을 내렸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이 지준율을 내릴 때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을 때 내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PMI 같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약간씩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데 또 지준율을 내렸다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민간을 지원을 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부양책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국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경쟁, 그다음에 반도체 경쟁을 하면서 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엄청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했던 한국 제품, 중간재, 일본 제품, 대만 제품, 독일 제품을 수입을 잘 안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부양을 해도 이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늘기가 쉽진 않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낙수 효과가 줄어든다.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부양을 뭐 덜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반도체 경쟁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물론 뭐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못 따라오니까 나름대로 저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장점도 있지만 지금 짧게 보면 확실히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단기적인 대중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국내 증시는 2차 전지하고 말하자면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게 다른 업종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조금 만족이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국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수출이 어떤 편향되지 않고 좀 더 골고루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산을 통한 바닥 기대감이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인데요. 이런 게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되려면 결국 전반적인 수출이 좋아져야 되고 전반적인 중국이나 미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미국 경기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좀 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는 사실 뭐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골고루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반도체 같은 이런 특정 업종만 좀 사들이고 나머지는 매수세가 썩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또 여타 업종으로까지 약간 뭐 매수세가 확산이 되려면 어떤 상황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매수를 할 때는 저는 크게 한 3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 약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되게 좋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네. 보면 달러 약세의 조건은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경기는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아주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곤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들어오곤 있지만 어떤 특정한 업종으로만 집중을 하고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는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충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는 확증 내지는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좀 확신이 들려면 저는 한 4분기 정도 또는 3분기 말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재고 사이클, 지금 늘어난 반도체나 이런 재고 사이클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충분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데까지 한 2, 3분기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이제 감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 2, 3분기 지나면 한 뭐 여름이나 또는 가을 정도 그쯤 되어서나 약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골고루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뭐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셈입니다만은 만족스럽지 못한데 지금 요즘 기관들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인지 상황 어떻습니까? 자금 사정. 작년보다는 확실히 낫죠. 작년보다는 나은데 이게 좀 확실히 이제 ETF로만 자금이 들어가고 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펀드 자금으로는 여전히 이제 좀 소극적이거나 잘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의 매수세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이제 10월, 11월에 레고 사태를 겪은 이후에 돈이 예금으로만 막 빠져나가는 것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는 게 이제 MMF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MMF 자금의 증가 속도도 약간 주춤하고 대신에 예탁금이나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자금의 유출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부동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자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기관들의 자금 사정, 그다음에 적극성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올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좀 이른바 B2라고 하는 이런 게 또 신용융자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 개인들의 투자 형태라 자금 상황은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B2에 대한 질문을 지난주부터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2가 신용융자 잔고가 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코스닥 시장의 이제 과열이나 또는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정말 B2에 의해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쏠렸다라는 보는 여러 지표들 중에 하나로 이제 신용융자 잔고보다는 시가총액 대비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을 살펴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주가나 시장이 한 5% 올랐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똑같이 5% 오르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별 문제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5% 올랐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10% 오르면 이건 좀 과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는 것보다는 시총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함께 보는 게 좀 중요한데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그래도 2021년 그리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 시총 대비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워낙 뜨거워서 그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과열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식어져 와서 거품이 좀 빠졌죠.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것도 일부 특정 업종들에 대한 신용융자 잔고만 늘는 거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과열의 징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좀 주가도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해서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걱정하는 것만큼 이런 과열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어떤 자금 상황이나 이런 예탁금 이런 걸 볼 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고 B2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연초 대비 33%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LNF 같은 세 종목이 코스닥 시장 상승의 한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 별로 오른 것도 없고 과열도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이제 높아지는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지금 2차 전지를 그 중에서도 특정한 양극재라든지 이걸 보유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지금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재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을 한다면은 그래도 계속 2차 전지를 좀 중심으로 놓고 투자를 계속 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또 좀 다른 종목에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매기가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골고루 담는 게 좋은지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좀 진짜 지금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데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일부 업종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짚고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섹터나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또 약간만 시간이 지나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경기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어떤 산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만 일부 그런 산업에서만 관심들이 좀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너무 이렇게 펼쳐놓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버블이라고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과거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었던 많은 종목이나 시장들이 길게는 한 3, 4년 동안 한 10배에서 한 11배 물론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향후 한 3년에서 4년 동안의 어떤 이익의 기대치를 많이 땡겨서 반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잘 못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0배까지는 아니지만 3, 4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거에 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한 성장성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는 쪽은 분명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재주에서 예를 들면 셀 3사라든가 조금 이제 덜 올랐거나 아니면 똑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어차피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물론 양극재가 제일 많이 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쪽에서 잠깐 대안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가장 강했고 최근에 반도체도 약간 뭐 조금 상대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강한 업종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혹시라도 뭐 다른 대안을 찾을 때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안에서 강한 쪽을 찾는 거하고 또 다른 제3의 어떤 업종을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하든지 한다면은 어떨까요? 좀 투자 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업종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올해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뒤에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자동차 같은 업종은 사실 이제 작년에는 되게 그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올해는 좀 좋았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예. 적어도 올해의 어떤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능가합니다. 네. 올해 워낙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이나 가격, 그 실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조금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에너지 쪽, 네. 뭐 정유화학 쪽도 좋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선택지가 좀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조금 다른 대안들은 또 분명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지금 보니까 자동차하고 정유화학 정도 언급하셨는데 그 외에 한두 개 더 뭐 언급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는 엔터 주식들도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예, 그런데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거나 많이 싸져 있는 오랫동안 좀 쉬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내년까지 현대차,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도 좀 더 좋지 않을까.